자, 안녕하세요. 통계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상관관계라는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뭐 평균 같은 대표값 그리고 표준 편차 같은 산포도를 통해서 어떤 별량의 가운데라든지 흩어져 있는 정도, 다시 말해서 별량의 어떤 특성, 데이터의 어떤 특성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할 때는 우리가 이 별량이 되게 한 가지인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온도가 어떤가, 아니면 어떤 점수가 어떤가 이런 걸 살펴봤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집하는 데이터들을 보면 어떤 두 개의 별량 x, y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날의 강수량, 우산 판매량 이걸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생각하는 이유는 얘를 하나를 x, y라고 하면 x,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를 살펴보는 거죠.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걸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번 살펴보죠. 강수량과 우산 판매량 어떨 것 같나요? 강수량이 증가하면 우산 판매량이 증가할까요? 네, 강수량이 증가하면 비가 자주 온다는 얘기네. 우산 쓸 기회가 많아지니까 강수량의 증가가 우산 판매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비가 많이 오면 우산 판매량도 늘어날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스크림 판매량, 선글라스 판매량 이런 것처럼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한다. 날씨가 좀 덥겠네. 그럼 선글라스 판매 날씨가 덥다는 얘기는 햇빛이 좀 강렬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면 선글라스 판매량도 증가할 수 있겠죠. 얘네들 사이에 또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앞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중간에 어떤 관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관계의 양상은 다르지만 이것처럼 어떤 두 개 이상의 어떤 별량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고, 통계에서 아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살펴보죠. 자료 한번 볼까요? 어떤 도시의 북반구 여러 도시의 어떤 위도와 기온을 동시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럼 이것들이 한눈에 잘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바로 시각화하는 방법이죠. 자, 시각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두 개 XY를 동시에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수학에서 바로 좌표평면을 이용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위도 이걸 X 쪽에 기온을 Y라고 표현해 보면 바로 두 개를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순서상 XY를 좌표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런 2차원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점을 다 찍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겠네요. 자,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를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산점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점들이 바로 흩어져 있는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겠죠. 자, 얘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이런 하나의 어떤 직선으로 나타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위도가 증가하면 기온은 낮아진다. 그러네요. 위도가 낮아지면 기온은 증가한다. 이런 것들 읽어낼 수 있죠. 자, 위도와 그래서 평균 기온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는 지금 본 것처럼 이걸 뭐 위도를 x, 평균 기온을 y라고 했을 때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작아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 이런 걸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 우리가 뭐 기울기가 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기울기 의미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 아까 봤던 것처럼 뭐 강수량과 또 우산 판매량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보면 강수량이 증가하면 우산 판매량도 증가했죠. x가 커짐에 따라서 y 값도 대체로 커지는 관계. 당연히 기울기가 양이니까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게 볼 수 있는데, 양의 상관관계 중에서도 이 관계 완전히 x하고 y가 완전히 일치한 이 가운데 뭐 관계의 가운데라고 좀 볼까요? 이 경량의 가운데를 보면 이것들이 완전히 몰려 있으면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완전하게 증가한다고 뚜렷하게 예측을 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강한 양의 상관관계, 이 가운데에 몰려 있는 경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가 이렇게 점들이 흩어져 있게 되면 하나가 증가한다고 하나가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흩어져 있는 경우는 좀 약한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음의 상관관계인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가운데에 몰려 있는 경우는 하나에 따라서 다른 하나가 완전하게 뚜렷하게 좀 예측이 되는 경우 강한 게 되겠고요. 흩어져 있으면 예측하기 좀 힘든 경우가 되겠죠.
이 약한 경우가 좀 심해지면 이 관계가 너무 희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증가할 때 하나가 증가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 다 해당되겠네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자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산점도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어떤 별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의 어떤 수로 나타내서 보면 더 간단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평균을 이용하고 그 평균을 우리가 분산으로 표현해서 또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어떤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이 데이터의 특징을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상관관계인 경우에도, 둘 사이의 어떤 관계인 경우에도 산점도라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상관관계를 하나의 어떤 수로 표현해서 관계가,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냐 음의 상관관계냐 또는 강하냐 약하냐 이 경우를 어떤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이 과정은 실제 계산하는 과정은 좀 복잡한데 나온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그 개념만 조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비슷한 아이디어를 따라가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가운데를 표현하는 건 평균의 개념과 거의 똑같고, 산점도는 하나 x가 아니라 x, y 사이의 관계, 둘 사이에 엮여 있는 공통의 어떤 성질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좀 어렵지만 공분산이라는 걸 찾습니다. 공분산, 코베리언스 xy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걸로부터 우리가 비슷한 개념으로 조금 처리를 하면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아이디어인데요. 볼까요? 분산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분산이 바로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가지고 그 편차들을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거였죠. 자, 편차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편차를 두 번 곱한다는 얘기잖아요. 편차 곱하기 편차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XY가 있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이 분산의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편차 곱하기 편차를 하나, X쪽의 편차를 하나 구하고 Y쪽의 편차를 하나 구합니다. 얘네들을 곱하면 이 분산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구한 거, X편차, Y편차를 곱해가지고 얘네들의 평균을 낸 거를 우리가 바로 공분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이 원래 별량의 어떤 단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터 단위로 계산했냐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공분산을 분산이란 말은 바로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표현해 보죠. 표준 편차 두 개로 나눠줍니다. 표준 편차, X쪽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라고 할까요? Y쪽의 표준 편차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구한 값을 우리가 상관계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관계수. 자, 좀 어렵죠? 그냥 계산 과정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료 한번 아주 간단한 자료 하나 해볼까요? X, Y 이런 값을 우리가 1, 2, 3, 4, 5 X가 이렇게 있을 때 1에 따라서 Y는 뭐 2, 1, 3, 5, 4 이 정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역시 우리가 이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도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그대로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XY로부터 뭘 구해야 돼요? 먼저 편차를 계산을 합니다. 평균. 먼저 편차를 계산하려면 먼저 평균을 계산해야 되죠. 평균은 가운데니까 다 더한 다음에 나눠보면 바로 3, 얘도 3, 3 가운데가 되겠네요. 평균 얘도 3이고 Y쪽도 3입니다. 그럼 얘와의 차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편차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계산되고, Y쪽은 역시 편차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계산되네요. 아무튼 이 편차를
제곱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분산은 시그마 제곱 x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분산이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해보니까 2가 되고요. 따라서 x쪽의 표준 편차는 바로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 y쪽에 역시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 시그마 y를 계산해 보면 역시 루트 2가 되거든요. 자, 이거 계산해 놓고 우리가 공분산을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이 x 편차와 y 편차를 서로 곱한다 그랬죠. 얘네 둘을 서로 곱해줘요. 곱하면 얘와 얘를 곱하면 얼마? 2. 얘네 둘을 곱하면 역시 2. 이렇게 곱합니다. 0, 2, 2 이렇게 됩니다. 이 x 편차, y 편차의 곱의 평균,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분산인데요. 계산하면 얘를 다 더한 다음에 8이 되겠네요. 나누기 5를 해주면 바로 1.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1.6의 값을 이 두 개의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루트 2쪽하고 곱하기 루트 2로 나눠주면 바로 상관계수 R이 나오는데요. 2분의 1.6 이렇게 되니까 0.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바로 x하고 y 사이에 바로 0.8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걸 나타냅니다. 이거 상관계수라고 부르는데요. 상관계수. 자,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는 숫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상관계수 R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0이 되면 상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둘 다 완전히 상관인데 뭐 이런 경우들이죠. 여기 나오는 경우. 그런데 1이 되면 완전한 양의 상관, 아주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1이 되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대개 0.1, 0.3, 0.7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0.7부터 0.1 사이에는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 0.3부터 0.7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 0.1부터 0.3은 약한, 그리고 마이너스 0.1부터 0을 포함하는 건 상관관계가 없다. 음의 쪽도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계산은 좀 복잡한데 실제 계산은 다 사실 컴퓨터로 계산할 거니까 알 필요 없고요. 이렇게 계산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되는 상관계수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이나 표준편차처럼 이렇게 이 관계의 정도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고 실제로는 우리가 2차원 관계 두 변수의 관계들을 해석하는 통계에서는 매우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